네, 이번 시간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정말 야구공, 축구공, 럭비공, 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촉 좋은 스포츠 전문가들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데일리 스포츠부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이제 주말 잘 보냈고. 주말이 제일 바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렇죠. 네, 스포츠 기자가 이 노총각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말이 제일 바쁘다 보니까 네. 데이트할 시간이 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뭐 핑계이긴 합니다. 뭐 사실은 그러고도 잘 결혼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네네. 어쨌든 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에 열심히 일하시는 덕분에 또 금요일과 저희들은 또 즐거운 소식들을 잘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영국 프리미어리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뭐 이러다가 결국 1위도 탈환하지 않을까 득점왕 뭐 얘기 막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한 그 다음부터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기대하면은 오히려 이게 또 좀 역효과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잘 나가다가 최근 두 경기 네. 주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브렌트퍼드와의 34라운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나섰는데 네. 풀타임 뛰었는데 잘했는데 득점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지난달 21일 웨스트햄전에서 2골, 이번 달 4일 뉴캐슬전에서 1골,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전에서 해트트릭 이렇게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정말 기세가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득점 선두인 이 모하메드 살라와 3골 차까지 추격을 하면서 와 이러다가 득점왕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 이제 브라이턴전에서 골을 못 넣고 이번에 또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서 2경기 연속 골을 넣는데 실패를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이 모하메드 살라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도망갔군요. 이 살라와 이 손흥민 선수 간의 어떤 득점 차이는 5골로 벌어진 상태입니다. 예, 이번 주말에 좀 경기를 해서 그 득점 차이를 좀 좁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부진했던 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뭐 특별한 사정이라기보다는 이 토트넘 팀 이 경기력 자체가 좀 기복이 심해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강팀한테는 또 굉장히 잘하는데 네. 약팀 이 뒤로 내려앉아서 수비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는 네. 팀한테는 오히려 좀 약점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대 팀이 토트넘하고 만나면은 이 볼 줄기를 찔러주는 역할을 하는 해리 케인을 집중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인이 이 압박에서 좀 빠져나와서 이게 볼을 잘 연결해주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 이 케인이 막혀버리면은 토트넘 전체 경기력, 공격 자체가 확 막히는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것처럼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2경기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인의 역할이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1일 밤 10시에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이 경기를 치르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게 레스터시티가 현재 리그 10위기는 한데 팀 실점이 55점으로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팀입니다. 네. 수비가 약한 팀이라는 거죠. 최근에 또 토트넘이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것도 2연승이 그냥 뭐 1대0으로 이긴 게 아니라 4골, 3골 이렇게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물론 네. 그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건 없었지만은 어쨌든 이번에 수비가 약한 이 레스터시티의 어떤 골문을 집중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꿈의 리그, 꿈의 경기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 또 궁금한데 4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우승만큼이나 4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구단 수입이 뭐 적으면은 수백억 원, 많으면은 수천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 트로피만큼 중요한 게 챔피언스 리그 티켓인데 네. 지금 토트넘이 5위고요. 네. 아스널이 4위입니다. 이 아스널과 토트넘은 같은 런던 북쪽을 연고로 하는 이 북런던 더비의 라이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지금 아스널이 승점 60점이고 토트넘이 58점이니까 2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두 팀 모두 5경기씩 남겨두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스널이 좀 유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달 13일에 이 두 팀이 맞붙습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이. 네, 승점 6점 더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점 더비. 안 그래도 북런던 더비 라이벌인데 또 4위 자리를 놓고 또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니까 네. 굉장히 이 경기가 중요하고요. 만약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아스널을 이긴다면은 그때는 순위가 역전이 되는 거니까 네. 어찌 보면은 두 팀이 같은 선상에서 지금부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막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만 좋아서 경기를 보시는 분들조차도 그 정도 상황이었을 때의 열기라던가 긴장감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이 진행 중이다라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유럽 챔피언스리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 꿈의 무대라고 하는 정말 세계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는 네. 리그인데 지금 이제 4강이 진행 중입니다.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두 팀,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또 올라가 있고 스페인의 또 프리미어리가 두 팀,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이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과 영국의 어떤 대리전이 되는 거죠. 네. 1차전이 이번 주에 열렸었는데 이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 4강전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4대 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좀 찜찜해요. 네. 왜냐 홈에서 한 골 차로밖에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마드리드로 넘어가 가지고 2차전을 치러야 되는데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우리 안방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가 두 골 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이제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한 골 차로 이기더라도 두 팀 이제 스코어가 동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바로 곧바로 연장전이 열리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유리한 유리하네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는 이기고도 찜찜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지고도 좀 괜찮다. 뭐 이런 네. 부분이고요. 리버풀 대 비아레알의 경기는 리버풀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리버풀이 몰아붙였고 경기 결과도 마찬가지였는데 2차전이 비아레알 홈에서 열리긴 합니다만은 이 경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둬서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또 결승전은 어떤 팀, 영국 팀들끼리 할지 혹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야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축구공에서 이제 야구공으로 바꿔볼 텐데 야구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정말 집중해서 경기를 본다기보다는 뭐 응원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백의 재미가 있는 거죠. 치맥을 먹느라 정신이 그렇습니다. 없거나 야구장 간데 야구나 보고 막 대화하면서 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응원해야죠. 춤추고 응원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야구장 이제 저희가 뭐 경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지만 이제 방역 완화가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지 않습니까? 이 야구장에서 막 좀 소리도 지르고 답답한 속 뻥 뚫고 싶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마스크는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100% 입장이 가능하고 또 육성 응원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뭐 치맥도 가능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고척 스카이돔 실내 경기장에서도 치맥이 허용이 됐으니까 이제 전구장에서 네. 치킨 먹으면서 맥주 드시면서 야구를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KT 위즈의 에이스 투수 소용준 선수와 네. 인터뷰를 했는데 소용준 선수가 2020년에 프로에 입단했잖아요. 네. 이미 국내 정상급 투수인데 그날 굉장히 잘 던져서 이 수원 홈팬들이 소형준 이걸 네네. 외쳤다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게 소형준 선수가 처음으로 육성으로 관중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소형준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는 아직까지 육성 응원이 금지되던 시기였어요.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때였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만에 이런 경험을 맛본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흥분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관중들이 가서 소리 지르고 즐겁게 응원하는 것 못지않게 선수들도 이 정말 수백 수천 혹은 수만 명의 관중들이 소리를 지를 때 그 느낌을 뭐랄까요 잊지 못할 것 같고 다시 그게 돌아왔다라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만큼 또 경기도 재밌어야 됩니다. 여백의 미가 있는 야구지만 그런데 스트라이크 판정 시비가 많다고요. 이거 동네 야구에서는 늘 있던 건데.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이 스트라이크 판정 시비를 놓고 하루에 두 선수나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LG의 김현수 선수가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를 하다가 네. 바로 퇴장을 당했고 또 그 다른 경기장에서는 이 삼성의 외국인 선수 피렐라 선수가 마찬가지로 네. 심판에게 화를 냈다가 또 퇴장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일이냐면은 올해 프로야구에서 스트라이크 존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전에는 스트라이크 존에 완전하게 공이 들어와야 이제 스트라이크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볼넷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좀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았거든요. 경기가 좀 루즈해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타고 투자 현상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루즈해지는 것을 막자, 경기 시간을 줄이자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을 뭐 존은 같은데 예전에는 딱 다 들어와야 스트라이크를 선언했다면 이제는 스트라이크 존 이 선에 걸쳐도 조금만 걸쳐도 네. 스트라이크를 주자 이렇게 바꾼 겁니다. 다른 구기 종목하고 비슷하네요. 라인 터치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미리 그거를 얘기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알고 심판도 미리 이렇게 하겠다 이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이
또 선수들이 직접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터졌고 네. 퇴장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 과도기적 과정 같습니다. 좀 재미있는 경기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 아웃이잖아요. 볼인데 아니야 스트라이크야 이러다가 사실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그 집중도라든지 관여도가 높으니까 화를 내고 퇴장당하고. 그러니까 일단 스트라이크 존 확대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미리 KBO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불만을 나타내면 퇴장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좀 강경하게. 네. 예전에는 좀 항의해도 좀 봐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강경하게 퇴장 명령이 올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에요. 사실은 네.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똑같이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현수 선수가 화를 냈던 거는 얼마나 이 선수가 선구안이 좋은 선수예요. 근데 네. 첫 타석에서는 분명히 볼이었고 같은 코스에 들어왔던 공이 그래서 볼넷으로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코스로 들어왔던 공이 두 번째 타석에서는 스트라이크가 되고. 스트라이크 판정이 되니까 김현수 선수가 이거 뭐지? 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불만을 나타낸 거고 그게 이제 감정이 또 쌓이면서 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퇴장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 넓어진 스트라이크 존이든 좁아진 스트라이크 존이든 심판이 일관성 있게 판정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정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야구도. 자, 류현진 선수는 아직 부상 중인데 어떻습니까?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즌 개막 후 두 차례 등판해서 굉장히 부진했었죠. 그리고 이제 팔뚝 쪽이 아프다. 네. 그래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27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이죠. 불펜 피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통증 이런 건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곧 라이브 피칭에 들어가고 아마도 마이너리그에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실전 투구를 하고 난 뒤에 5월 초 정도에는 복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하고 지금 재활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만 류현진 선수가 올 시즌 좀 부진하고 좀 분위기가 네. 떨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네. 복귀할 수도 있다. 선발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류현진 선수가 계속 꾸준하게 선발만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또 에이스 투수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밀려나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잘 이 재활까지 마치고 라이브 피칭 이렇게 또 실전 투구까지 맞춰가지고 건강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공으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열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일부터 챔피언 결정전이 7전 4선승제로 열리게 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간 팀은 정규리그 1위 팀 서울 SK 그리고 정규리그 3위 팀 안양 KGC 인삼공사입니다. 네. 서울 SK는 아시는 대로 정규리그 MVP 최준용 선수, 네. 김선영, 최부경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인삼공사는 또 잘 아시는 오세근 선수가 주축이고 네. 여기에 문성곤, 양희종, 변준영 같은 선수들이 이끌고 있는데 정규리그 1위 팀 SK가 좀 유리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상대성이 달라요.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인삼공사가 6번 싸워서 5승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분명히 정규리그 1위 팀은 SK인데 그렇죠. 사람들이 인삼공사가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변수는 SK는 전희철 감독 네. 신인 감독이거든요. 물론 코치 생활을 아주 오래 하긴 했지만 그렇죠. 문경은 감독 밑에서 감독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반면에 인삼공사는 지난 시즌 우승팀입니다. 네. 그리고 우승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큰 경기를 많이 치른 경험이 있는데다가 또 베테랑 김승기 감독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 싸움, 사령타 싸움에서도 인삼공사가 좀 앞선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20초 정도 짧게 네. 아시안 게임이 연기될 수 있다고요? 네, 지금 상하이가 봉쇄돼 있잖아요. 네. 근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항저우가 상하이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시아 올림픽 평의위원회에서 연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현재 중국이 워낙 강경하게 방역 정책을 펼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 게임이 1년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 상황들 많이 보신다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통통 튀는 공의 이야기 정말 좋은 촉으로 잘 전해주셨네요. 공공의 촉 이성무 스포츠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